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폴더블 아이폰이겠죠. 여기에 드디어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이 최초로 나올 예정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일부를 화면 안으로 숨기는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아이폰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런 유출 정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아이폰부터는 아이폰의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도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아이폰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자, 먼저 내년에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월에 한번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은 다음해 봄에 출시를 하게 돼요. 먼저 9월에 출시하게 되는 제품들은 아이폰 18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드디어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이 최초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 봄에는 아이폰 18 기본형과 아이폰 18e 그리고 에어 2세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살짝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플래그십 라인,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2차에서는 일반형과 가성비 모델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폴더블 아이폰이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애플 최초의 폴더블 제품으로 보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스펙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은 갤럭시 폴드와 같은 북폴딩 방식이고요. 접히는 부분에 주름 자국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해요. 외부에는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내부에는 7.8인치 정도의 화면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께는 펼쳤을 때 4.5mm, 접었을 때는 9에서 9.5mm 사이 정도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폴드 7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일 것 같아요. 카메라는 전면에 하나, 내부에 하나, 후면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안 방식은 기존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측면 버튼 기반의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2세대 C2 모뎀과 eSIM 전용 구성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자, 애플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이 폴더블 아이폰 보자마자 여러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이 폴더블 아이폰이라는 내용이 사실 이 유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해요. 처음 나온 게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제 매년 계속 이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판쯤 돼서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정말로 이 출시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왜 애플이 계속해서 이 폴더블을 미뤘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애플이 원하는 폴더블 형태는 이 주름이 안 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술력이 현재 구현하기가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애플 제품이 비싼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몇 달 전에 나온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나왔고 심지어 요즘 나오는 프로 라인업들 보면은 대부분 200만원에 가깝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일반 스마트폰도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폴더블은 얼마나 비싸겠냐? 이런 여론이 좀 강하긴 해요. 제 생각으로는 이 폴더블 아이폰의 가격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금액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신 보도로는 가격이 최소 $2,00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3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2,400 정도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0만원 후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300만원이 넘어가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트라이폴드를 출시했잖아요. 이것도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359만원에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 트라이폴드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폰 18 프로 라인업의 변화점들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작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후면 마감이나 카메라 주변 디테일은 조금 더 정돈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7 프로 라인업의 투톤 디자인이 없어지고 하나의 톤으로 깔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아이폰 18 프로에는 차세대 A20 칩셋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거는 2나노 공정 기반이라 성능도 성능인데 전력 효율적에서
대해서 상당히 큰 개선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감 성능 위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세대 C2 모뎀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카메라 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면서 피처리나 다이나믹 레인지 쪽에서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DSLR처럼 상황에 따라서 조리개가 바뀌는 가변 조리개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들어간다면 카메라 쪽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조금 더 작아지거나 페이스 아이디 일부를 화면 안으로 숨기는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어요. 완전한 올스크린 아이폰은 아니라도 지금보다는 화면이 더 시원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라인업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이폰 18 기본형과 에어 2세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아이폰 18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나온 소식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에어 2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베이퍼 챔버의 도입이나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듀얼 카메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에어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2세대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나올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출시부터 뭔가 이제 폴더블 아이폰의 새로운 등장까지 해서 굉장히 좀 내년은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폴더블 제품 같은 경우는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많이 되는 제품이긴 한데, 확실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을 거의 7년 8년째 내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아무래도 이번이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